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의 유승민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많은 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합니다.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물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채 구매하다 보니 제품에 문제가 있어 환불하는 경우나 혹은 돈을 미리 지불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럴 때 이런 법에서는 환불과 관련한 법과 함께 소비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법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허은하 문화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방송 우리 이럴 때 이런 법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네. 네. 보신 분들이 혹시 뭐라 그러세요? 화면이 더 낫다. 화면이 낫다. 여기 우리 네, 저도 훨씬 어려 보인다고 하죠. 어려운 화면이 낫다. 저만 이상하군요. 예, 저는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오냐고. 예,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얼굴은 환불 안 되나요? 예. 자, 혹시 오늘 그 두 분께서는 그 제품의 하자 또 단순 변심이든 환불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이유 경우가 좀 있을까요? 네, 갑자기 웃다가 되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니까. 저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승무원 활동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네. 환불 옷을 사갖고 왔는데 거기서 입을 때랑 호텔에 와서 입으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환불을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때 한국에서는 환불이라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선배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그냥 돈으로 준대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면서 가서 환불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몇 년, 20년이 지났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환불이 아주 잘 되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돈으로 다시 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제품 교환을 하려고 그럴 때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럼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은 네. 저는 뭐 홈쇼핑 애용자로서 홈쇼핑이 요새 이제 환불하고 교환하는 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받았다가 좀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다. 뭐 이거 나 집에 있다. 그러면 이제 환불 요청을 하면 아, 집에 있는데도 구매하신 거예요? 까먹고 가끔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환불 요청을 하면 되게 빨리 신속하게 돼요. 그래서 홈쇼핑을 이래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여유 있는 자네요. 예. 어쨌든 우리 두 분 얘기 이제 들어봤으니까는 이제 네. 환불 규정에서 한번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본격적으로 이럴 때 이런 법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부터 보시죠. 사업 성공으로 너무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안질겨 씨. 여보, 우리가 여름 휴가를 못 간 지가 얼마나 됐지? 당신이 사업 시작하고 나서부터니까 5년은 된 것 같네요. 아, 우리 연애할 때는 여행도 많이 다녔는데 미안하네. 괜찮아요. 당신이 고생하는데 휴가 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항상 남편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는 아내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안질겨 씨는 아내 몰래 여름 휴가 계획을 짭니다. 사장님, 여행 가시는 거 준비는 잘 하셨어요? 비행기 표는 오래전에 예약했고 렌트카도 했고 숙소도 엊그제 마쳤고 얼추 준비 다 된 것 같은데 사모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정대리도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번에 여름 휴가 좀 다녀와. 드디어 모든 여행 준비를 마친 안질겨 씨. 설레는 마음에 아내에게 하루빨리 말하고 싶었지만 깜짝 선물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여보, 여행 가고 싶지 않아? 당신 요즘 매일 여행 얘기하는 거 알아요? 내가 그랬어. 그래서 여행 가고 싶어, 아니야? 당연히 가면야 좋죠. 근데 굳이 그렇게 무리하지 말아요. 일도 바쁜데. 그렇지. 내가 바빠서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잠시만. 여보세요? 정대리. 뭐? 수출이 중단됐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손해는 어쩌고? 일단 기다려. 지금 내가 갈 테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회사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 일단 다녀올게.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로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 안줄겨 씨. 무거운 마음으로 비행기와 숙소 예약을 취소하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여행을 못 가게 돼서 환불받으려고요. 그러면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0%를 왜 제외해요? 예약한 날짜까지는 아직 3주가 넘게 남았는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거죠? 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10%의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한다고 이미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은 안줄겨 씨는 곧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환불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2일 전부터 당일은 0% 환불, 6일 전에서 2일 전까지는 50% 환불, 예약 후 취소부터 7일 전까지 90% 환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에 입은 손실에 여행 취소 위약금까지 지불하게 된 안줄겨 씨. 여행 3주 전에 취소했지만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는 환불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자,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오랜만에 여행을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계획했는데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게 된 상황. 그런데 그 숙소에 환불 요청했는데 여행 당일까지는 아직 3주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실 이런 경우 법적 문제를 따져보기 전에 제 생각에 그 위약금을 만든 그 이유를 좀 먼저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 유한하니까 네.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도 자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또 다른 예약을 받지 못하면 식당의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들이 있죠. 네. 아마 여행 상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위약금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100개 중 96개 업체, 제각각의 펜션 환불 규정 갖고 있으며 나머지 4곳은 아예 환불 규정 안내조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환불 규정 안내조차 없으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환불 규정이 아예 안내가 돼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환불을 요구했을 때 그 업체에서 임의로 이건 환불할 때 수수료로 떼야 된다라고 하고 그냥 수수료를 떼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그 나머지 기본 수수료라 그래가지고 취소할 때는 무조건 일정 부분을 떼이는 형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곳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정말 떼이는 것이 맞는 건가라고 보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숙박업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성수기랑 비수기를 반드시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성수기 중에 초성수기는 주말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성수기인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환불을 요구를 할 때 10일 전까지 취소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당일에 취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80%에서 90% 정도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돌려받을 수 있다라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취소하면 저희는 못 돌려드립니다. 그냥 떼이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사실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좀 다르게 마련돼 있다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소비자분들이 그걸 많이 모르거든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작년 일인데 정말 대기업 큰 콘도에 예약을 했는데 당일날 못 가게 돼서 전화했더니 정말 100% 안 되겠다. 그런 경우도 곳이 있거든요. 사실 많이 있어요. 있죠. 네.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법인가요, 변호사님? 이게 아까도 100% 다 떼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실 수밖에 없는 조금 현실적인 한계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법이라든지 아니면 강제 사항이 아니고 이게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이제 업체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별다른 뭐 내가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이제 업체가 우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소비자에게 우리는 고지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현실과의 좀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외를 조금 보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같은 이런 가이드라인도 아예 없는 곳이 사실은 좀 많아요. 대부분이고 예. 이건 당사자 간의 계약, 자율적인 계약의 문제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맡겨놓는 사실 나라들이 많습니다. 네. 요즘 저도 가족과 어디 펜션 여행하려고 이렇게 유명한 데 업체 들어가 보면은 지금 좀 전에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은 성수기, 비수기 외에 또 있어요.
극성수기라고 극자를 붙여가지고 금액을 2배 이상 차이 날 정도 이렇게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계약서가 먼저인지 그에 선행하는 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에 대해서는 원칙은 우리 민법은 사인 간, 일반 사람들 간의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최대한 존중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법한 행위를 계약으로 해서 우리 서로 이행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박, 쉽게 생각했을 때 도박 같은 경우에 불법 행위잖아요. 점백 너무. 그렇죠. 불법 행위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 같은 경우에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는 거고요. 또 다른 예로는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는 우리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한 그런 법률이잖아요. 네. 근데 임대인이 내가 갑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계약 체결해. 그러면 사실 그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률과 배치되는 그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지금 이 방송이 한참 또 지금 더울 때잖아요. 휴가들 많이 가실 텐데, 앞서 펜션 예약과 관련한 사례를 봤는데 요즘 그 최근에 한 침대 업체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되며 그와 관련된 환불 요청이 아주 쇄도했거든요. 네, 2018년 5월에 모 뉴스에서 터트렸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자체 우리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을 찾아낸 게 소비자가 한번 실험을 해보다가 보니까 우연찮게 라돈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걸 해서 지금 사실은 리콜뿐만 아니라 소송 카페에서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럴 경우 어떤 환불 절차를 거치는 것이 법적으로 좀 맞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다행히 본사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업체에서 생산한 모든 매트리스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됐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가 발표하기로는 그 특정 매트리스에 대해서 우리가 리콜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불이 아니라 그건 교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렇죠. 리콜 교환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침대를 뭐 10년 이상 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교환은 해주겠지만 근데 네. 소비자들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진짜 교환을 했는지 겉에 커버만 바꿨는지 네. 모르겠다. 내지는 이게 그 업체에서 동일하게 생산된 침대인데 우리가 마치 경험을 해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믿지 못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많은 소비자들의 의견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본사 측에서 리콜을 해주겠다라는 방침을 발표를 했고 실제로 리콜 과정에 있는데 문제는 이 교환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다가 침대를 비닐로 이렇게 싼 채로 보관을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집 1층에 내려다 놨다가 주민들 간에 왜 1층에 내려다 놓냐 이 발암 물질을 네. 하면서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좀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매처가 정말 여러 곳이라서 환불과 관련해서도 구매처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예, 과거 그 백수 얘기 한번 꺼내볼게요. 백수 관련한 문제로 인해서 홈쇼핑 같은 곳에 환불을 해줬는데 어떤 곳은 구매한 사람에게 모두 이렇게 해줬고 어떤 곳은 아직 안 뜯은 제품에 한해서 반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각기 다른 환불 방식 때문에 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본사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좀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 이 제품을 생산하지만 판매하는 거는 이제 판매처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이 다 판매처와 개인적으로 사실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백수 파동이 났을 때 사실은 홈쇼핑에서 이제 백수를 구매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과 나와 사이에 체결된 그 계약에 따라서 구매 계약에 따라서 어떠한 조건이면 환불을 해준다라는 그 조건에 맞춰서 사실은 환불을 받은 것인데 법적으로 따지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가짜 백수라는 걸 알면 그거를 사서 구매해서 먹을 리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은 환불을 다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네, 저는 근데 백수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당시에 백수호의 이 파동이 생기기 전에 정말 우연의 일치인데 저는 백수호 농장 가서 촬영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거하고 저는 상관없이 어머. 촬영까지 하고
이게 터지는 바람에 방송도 못 나갔고 그쵸. 그리고 뭐 출연비도 못 받았고 어떡해요. 가슴이 아주 백서 때문에 안타깝네요. 예,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 자, 그럼 다시 원위치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한둘도 아니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 이제 집단 소송 같은 거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집단 소송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오늘 나온 길에 양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떤 식으로 해야 훌륭한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지. 훌륭한 집단 훌륭한. 그냥도 아니고 훌륭하게. 네, 훌륭하게. 예, 한번 들어볼게요. 상처받거든요. 네. 네. 이게 사실 그 라돈 침대 같은 경우에 소송을 단체로 모여서 지금 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집단 소송이랑 공동 소송이랑 우리가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원고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하잖아요. 한 명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면 그 결과가 나머지에게 동일하게 다 미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만약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그냥 한 번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편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공동소송 같은 경우에는 참여한 원고들만 그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참여 안 하면 처음부터 또다시 다 다퉈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이 증권 소송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요. 나머지는 다 공동 소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우리 라돈 침대 집단 소송할 거야라고 해도 실질적인 의미는 공동 소송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라돈 그 침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원고들이 이제 모여서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네. 같이 대응을 하자라 해서 공동 소송을 지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네. 카페에서만 활동을 해도 그러면 제가 참여한 것이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법무법인에 다 위임을 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 자체도 사실 법무법인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와서 같이 소송 의뢰할 분들 모이세요라는 모여라.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고 일정 금액의 착수금을 내면 그러면 이제 나도 같이 원고로 들어가는 그러면 그 착수금을 일정 금액 낼 수 있다면 그분들이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액이고요. 네.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굉장히 싸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라돈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신체적인 뭐 피해를 실질적으로 입은 사람은 뭐 30 얼마, 아닌 사람은 뭐 10 얼마 이렇게 해서 퍼센트에 나름대로 따라서. 이제 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환불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귀를 쫑긋하고 아마 이 방송 보실 것 같은데, 자, 오늘 뭐 환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경우 반품하고 환불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정말 저도 해봤던 건데 생물. 네. 생물일 경우에는 정말 애매하거든요. 어떤 사례를 보면은 어떤 분이 고양이를 이렇게 분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데리고 오자마자 뭐 눈곱이 끼고 설사를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서 병원을 데리고 왔더니 이런저런 뭐 검사를 해봤겠죠. 검사했더니 얼마 뒤에 결과가 뭐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했대요. 그런데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계약서에는 10일 이전에 환불을 할 수가 있다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11일째 해피를 왜 11일째 이 얘기가 나와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미 이런 증세는 분양받기 전부터 아마 보였을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속이고 분양을 한 건데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환불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러면 그 아이의 치료비, 그렇죠. 병원비, 그다음에 약비 그렇죠. 여러 가지도 같이 환불받을 수 있는지를 꼭 얘기해 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환불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채무의 불완전 이행을 이유로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 내가 착오가 있었다라고 해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이지만 네. 그 애완동물이 정말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곧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 우리가 그 애완동물을 구매해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당신이 알리지 않은 착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이걸 취소하자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돈을 돌려받는 대신 애완동물을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정들어서 좀 안타깝고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비를 청구를 할 수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민법상의 이제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물건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라 그러면 그거는 하자를 치유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모든 치료비를 받을 수 있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모든 치료비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아, 모든 치료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병원비로 30만 원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애완동물, 그 내가 구매한 물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미안하죠. 법상으로 이제 애완동물도 사실은 물품이거든요. 내 그렇기 애기랑 같아, 때문에 우리 애기. 우리 애기를 데리고 왔다고. 그렇죠. 이제 그 아이의 그 가격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에 한해서 사실은 어머. 보상이 되는 거예요. 어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치료비가 현저하게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요즘 워낙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지금 국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해외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직구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물건이 마음에 들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하자가 있거나 배송 중에 망가졌거나 하면 어디에 환불을 신청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직구와 관련 환불법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깝게도 제가 해외 직구를 또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해외 직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해외 직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상 취소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머.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해외 업체와 국내에 머무는 나와의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그게 법률상 마련돼 있다라 그래도 그거를 해외까지 가서 강제를 하고 집행을 하고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제 조항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외 직구를 할 때 뭐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물건이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인터넷상에 도착 완료라고 돼 있고 네. 난 환불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제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구 경험자로서 좀 팁을 드리자면 네. 굉장히 이제 직구 업체 중에도 이제 크고 약관이 잘 마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 약관 기준에 따라서 성실하게 또 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를 이왕이면 이용하시는 것이 네.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인터넷상으로 뭘 사고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예, 안 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입니다. 자, 요새는 누가 판매자다, 구매자다 할 거 없이 우리가 직접 판매자가 되기도, 구매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서로에게 필요한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솔직히 20년 전에 비하면 우리 환불이라던가 교환이 좀 쉬워진 건 확실합니다. 네. 그 노력이 왜 그랬을까? 소비자가 우리가 라돈을 검출했던 것처럼 지속적 노력을 해줬었고 또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나 판매자가 거의 이제는 대등해지고 누구나 판매자가 되기도 하고 소비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식당에서 예약하면 예약을 뭐 취소할 때꼭 이야기해주는 게 있잖아요. 해줘야죠. 예, 당연히. 그런 것처럼 내가 식당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취소할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취소하고 또 취소를 받을 때도 억울하지 않게 하는 그런 판매자의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람이 환불이 되지 그쵸, 않을까. 입장이 돼야 되죠. 네, 서로 예. 서로의 입장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자는 취지로 환불과 관련한 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환불과 관련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아야 산다. 제대로 우리 양재민 변호사한테 오늘 배우니까 이렇게 환불 똑똑하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라는 걸 알아야 느껴봤죠. 산다. 네, 알아야 예. 산다. 예, 우리 양재민 변호사님은요? 저는 하자 담보 책임을 기억하자.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조금 말이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하자가 있으면 환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만 기억을 하시면 그래도 물품을 뭔가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는 농축산품, 신선식품 등에 대해서 이미 먹었어도 영수증이 없어도 무조건 교환 환불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간 환불과 관련한 기준을 잡기 어려웠던 물건 등에 대해서도 환불을 해주는 만큼 소비자에게서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규정의 모호함을 이용하고 사람들의 귀찮아하는 심리를 악용한 사례들이 줄어든다면 이처럼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요?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우리 허은하 문화평론가님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